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당신께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우리가 전하는 감동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런 감동이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한 건 퇴직 후 몇 해가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예전엔 추운 날씨에도 장갑 하나 끼지 않고 나와 나를 안아주셨던 분인데 그날은 계단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셨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디디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숨소리는 어느새 가늘고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했지요. 그저 자연스러운 세월의 흐름이라고만. 우리 모두 그렇게 늙어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 아버지의 걸음이 달라진 걸까?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그러다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노화의 종말. 책 표지엔 노화는 질병이며 그것은 되돌릴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늙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건 너무도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점점 내 삶과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젊어지는 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화의 본질에 대해 질문했고 우리가 늙어간다는 그 자체가 필연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하버드 의대의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늙는 건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가 자기 자신을 잊어가기 때문이라고. 세포는 원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손상이 쌓이면서 그 정보들을 잃고 엉뚱한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이 흐려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단지 나이가 아니라 세포의 정보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면 혹시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수많은 실험과 사례가 등장합니다. 늙은 쥐의 시력을 되돌리는 연구, 노화된 장기를 젊게 만드는 재프로그래밍 기술, 그리고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하나의 메시지. 노화는 되돌릴 수 있다. 우리는 늙지 않아도 된다.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과학이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 가벼운 운동, 추위에 노출되기, 그리고 몇 가지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포는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나는 아버지의 걸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구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고 약해지고 지쳐간다고 믿으며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편한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작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늙어야만 할까? 노화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젊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감동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깨달음에서,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소망에서,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지식에서 감동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노화의 종말. 그리고 당신의 젊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늙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답하죠.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늙는 거지. 사는 건 늙고 병드는 거야. 그런데요, 노화의 종말은 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저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 가지 질문만 연구했습니다. 왜 우리는 늙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노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망가지고 장기가 약해지고 결국 병에 걸리고 그렇게 죽는 것. 하지만 싱클레어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세포는 아직도 젊다. 단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을 뿐이다. 이게 바로 후속 유전 정보의 손실입니다. DNA 자체는 그대로지만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면서 기능이 무너지는 것. 마치 멀쩡한 피아노가 있는데 연주자가 악보를 잃어버려서 엉망으로 연주하는 것과 같죠. 싱클레어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노화를 되돌리는 실험들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력을 잃은 노화 쥐의 회복이었습니다. 특정 유전자 조작을 통해 쥐의 시신경을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고, 노안으로 앞이 흐릿하던 쥐는 다시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재생이 아닙니다. 진짜 젊음의 복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으며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 놀랍게도 이 되돌림은 엄청난 기술이나 비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 아침을 건너뛰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스스로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노화 억제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루투인이 활성화되고 세포는 자정작용을 하며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하죠. 또 하나는 추위에 노출되는 것. 차가운 샤워, 겨울 산책. 이런 단순한 행위조차 세포에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회복 작용이 오히려 세포를 젊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제와 약물. 그는 NMN, NAD, 레스베라트롤 등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늙는 걸 막을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해온 선택들이 노화를 앞당겼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 햇볕을 피하고 가공식을 먹고 걷지 않고 앉아있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세포는 점점 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실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 든다는 걸 피할 수 없는 법칙이라 믿었고,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틀린 믿음이었다면 책을 덮고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먹는 것, 지금 내가 걷는 속도, 지금 내가 얼마나 햇볕을 쬐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게 내 미래의 늙음을 결정하는 걸까? 답은 예였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말합니다. 노화는 하나의 시스템 오류다. 고칠 수 있다. 젊음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지던 날, 난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오늘도 계단을 오릅니다. 하루 2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겨울에도 가볍게 외투를 걸친 채 나섭니다. 그 모든 작은 변화들이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다시 달릴 수 있는 순간을 선물해 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 몸에게 다시 말합니다. 넌 아직 기억하고 있잖아. 어떻게 젊게 살아가는지를. 이젠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우리 삶에서 노화라는 단어가 단지 운명이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건 마치 절망 속에 숨겨진 작은 희망을 찾는 느낌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그 작은 변화들. 그게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세상이 정한 순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한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그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세포가 자신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실제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쥐의 시력을 되살리는 실험에 성공했다. 늙고 흐릿한 시신경을 젊고 또렷하게 되돌린 것이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성취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당신도 가능하다고. 노화는 멈출 수 있다고. 되돌릴 수 있다고. 이 실험을 본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왜냐하면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상상해봤다. 아버지가 다시 밝게 웃고 빠른 걸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모습을. 등산을 함께하고 달리기를 함께하고 따뜻한 봄날 공원 벤치에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 나누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가능성이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토록 간절했다. 나는 책에 나온 실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 간헐적 단식. 하루 만보를 걷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NMN과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생각했다. 이게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게, 조금만 더 젊은 상태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건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거라고.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단지 장수의 비결이나 건강 팁이 아니다.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날 아버지께 말없이 이 책을 건넸다. 아버지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하셨다. 며칠 후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의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침마다 나와 함께 산책을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조금씩 더 빠르게 우리는 함께 걸었다. 햇살을 받으며 서로의 걸음을 맞춰가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노화의 종말이란 단어는 단지 과학적 혁명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삶의 연장이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세포 하나하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드는 일. 그건 마치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나의 삶의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것과도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꿔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을 걷고 있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노화는 질병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지연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 오늘도 나는 계단을 오른다. 숨이 차지만 그 숨결 속에 희망이 있다. 나는 여전히 젊다. 내 세포가, 내 삶이, 그리고 내 사랑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대로 시간만 탓하며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그저 바라보았을 것이다. 예전엔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 걷다가 이젠 아버지를 부축하며 걷는 나.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믿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노화라는 긴 터널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노화란
그저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흐려지고 자신을 잊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잊고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 아침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 햇살을 맞으며 걸으며 자연과 가까워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런 작은 실천이 몸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확신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잠에서 더 개운하게 일어나고 밥맛이 좋아지고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니었다. 몸이 변하고 있었고 삶이 변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분위기마저도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웃음이 많아졌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일기장에 쓴다. 아버지와 함께 걸은 거리, 먹은 음식, 함께 웃은 시간. 이게 바로 노화를 되돌리는 기록이자 젊음을 지켜낸 우리의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다.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순간의 연속이다. 이제 나는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그리고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졌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느낀 변화와 희망. 그게 누군가에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에겐 부모님의 손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낼 힘이 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모님의 걸음이 느려지는 걸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자기 얼굴에 늘어난 주름을 보며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늙음을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와 걷는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 젊음이 스며들고 기억이 되살아나고 삶이 다시 살아난다. 노화의 종말은 결국 사랑의 시작이다. 다시 손을 잡는 일, 다시 바라보는 일, 다시 함께 걸어가는 일.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곁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어떤 날은 부모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혼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삶은 그렇게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희망과 사랑과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책을 한 권 읽는 일,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보는 일, 무심코 지나쳤던 부모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일. 그 모든 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당신도 지금 이 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우리의 시간이 더 따뜻하고 우리의 걸음이 더 건강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작은 채널은 당신과 함께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구독은 오늘 느낀 이 감정이 내일 다시 필요할 때 다시 당신 곁에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동은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지고 변화는 공감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